자, 화요일마다 경제 고민으로 답답한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뻥 하고 뚫어주시는 스윗한 활명수 양희승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주 연속으로 만나도 반갑고 유익한 남자 양희승입니다. 지난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주셨는데 네.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갱신형 보험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갱신형 보험만 갖고 계시면 걱정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갱신형 보험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하면 이건 오해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더니 이거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다. 뭐 이렇게 들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다시 보기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보와 사뭇 다른 정보를 접하다 보면은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보험은 또 예능이 아니기 때문에 집집마다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출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맞아요. 매월 통장에서 뭐 작게는 수십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이상 납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동키분들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순간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떤 분에게는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분에게는 또 중도 해지 혹은 수익의 손실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또 드리려고 하는데요. 방금 언급드린 그 보험과 수익이라는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상품이 바로 변액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디는 변액보험하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하면 이득 보는 상품.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 나에게 그렇죠.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품. 네. 또 반대 이면도 물론 있겠죠. 관리를 안 하면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변액이라는 단어는 이 글자가 이제 변액. 보험에 가입하고 내가 미래에 받게 될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 맞아요. 금액이 변동된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변액보험 중에 대표적인 상품들은 변액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사망 보장 금액을 이제 처음에 가입하신 그 금액이 있는데 그게 수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미래에 이제 뭐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수익률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변액 연금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노후에 받게 될 연금이 수익률에 따라서 가입 시점에 처음에 안내받으신 금액보다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익률에 따라서라는 말이 굉장히 희망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이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이고 또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변액보험이라는 거 미래에는 지금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 가치가 떨어지죠.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이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수익률에 따라서 미래에 받게 될 보험금이 높아질 수도 있다. 반대로 말하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리한 지적이신데요. 주디의 설명과 같이 변액 종신보험이나 변액 연금보험 모두 수익률에 따라서 보험금이 변동되기 때문에요. 내가 보험금 혹은 이제 연금을 받게 될 때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맞아요. 또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됐을 때는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입하실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 상품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변액보험 중에서 대표적인 상품으로 우리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변액연금보험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그 동키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1세대, 2세대 그리고 최근에 3세대로 구분해서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1, 2, 3세대는 우리가 뭐 실손보험 1, 2, 3, 4세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공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점별로 좀 변액 연금의 그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구분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네, 뭐 어디 저기 전화하셔갖고 나는 2세대인데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네. 양희승 전문가가 참고로. 말씀하신 2세대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현재 그 변액연금에 가입 중이신 분이나 가입 예정이신 분들은 귀 쫑긋
들어주시고 어떤 변액연금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눠서 설명은 해주시지만 양희승 전문가님의 기준으로 나누신 거니까 어디에 전화해서 이렇게 나누시면은 그게 무슨 말이죠?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어쨌든 변액연금의 변천사라는 거를 좀 나눠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잘 한번 들어보시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 전문가님이 보시는 1세대 변액연금은 언제를 뜻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변액연금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2000년대 초반인데요. 이때부터 이제 2010년경까지 판매됐던 상품 약 10년 정도 이 변액연금이 판매됐던 이 시점을 1세대 변액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때를 나눌까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변액연금이 생소했지만 당시 뭐 펀드 또 CML 계좌와 같이 은행의 저금리를 대체할 상품들이 시중에 대거 나오게 되면서 또 인기도 끌고 이제 날개 돋친 듯이 이제 판매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1세대 변액연금 보험은 상품 안에 뭐 주식, 채권, 인덱스 펀드로 운영이 되는 투자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기 위해서요. 네. 상품 안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연금 개시하는 시점까지 보험을 잘 유지하시면 납입한 원금은 최저 보증해주는 뭐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GMAB 최저 연금 적립금 보증 기능 이것이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세대라고 나누는 이 최초의 한 10년 정도 판매된 변액연금일 때는 이 초기의 변액연금일 때는 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어쨌든 손해는 안 보도록 유지를 시켜줬다. 이 그렇죠. GMAB라는 네. 조금 어려운 생소한 개념 이거를 통해서 납입한 원금은 보증을 해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이 개시될 때까지 오랜 기간 이제 기다렸는데요. 맞아요. 겨우 원금만 보장이 된다면 사실은 이게 뭐 다행인 건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난감할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허탈하죠, 좀. 그렇죠. 이 당시 변액연금은 어쨌든 이런 기능도 탑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1세대 변액연금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위해서 주식형 펀드의 투입 비율이 최대 뭐 60%에서 80%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을 위한 그런 상품이 아니라 그야말로 노후 대비용의 안정적인 상품.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변액연금이라는 게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가 되고 또 노후 연금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펀드 투자가 진행되기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운용이 됐다. 네. 그리고 펀드 수익과 별개로 원금을 보증해주는 기능도 있었다. 이런 게 좀 두드러지는 특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상품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1세대로 우리가 구분 짓고 있는 이 변액연금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1세대 변액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3번의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와서 주식시장이 불황이었을 때 IMF를 겪으셨군요. 맞아요. IMF는 아니고 서브프라임 이제 2008년이니까 그리고 2009년에 또 변액보험의 사업비가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에 또 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2012년 변액연금의 수익률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이겨내시고 지금까지 연금을 유지해온 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단한 분들이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재무 목표를 위해서 평소에 재무 관리도 잘하시고 또 외부 환경이나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그런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1세대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아직은 상품 구조적으로 사업비도 높고 또 펀드 구성도 좀 제한적인 그런 상품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보험료 납입을 마치시고 연금이 개시되는 요건을 이미 갖추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몇 해만 더 기다리시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되고요. 따라서 1세대 변액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두 가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1세대 변액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언 두 가지를 해주실 건가요? 네, 첫째. 이미 납입도 끝나고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신 분의 경우에는 지금 연금을 개시했을 때와 본인의 은퇴 나이, 뭐 예를 들어서 65세 혹은 뭐 70세 연금을 개시했을 때의 연금 수령 가능금을
금액을 비교해서 가정이 유리하신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연금 개시하실지 아니면 나중에 하실지. 둘째로 연금 개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신 분의 경우 이제 그동안 뭐 변액연금의 펀드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변경도 해본 적이 없고 뭐 수익률 관리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부터라도 현재 펀드 구성과 수익률을 확인하시고 추가 납입 가능 여부까지도 확인을 하셔서 연금 개시 전까지 앞으로는 효율적으로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판매가 되고 있는 변액연금은 1세대로 우리가 명명한 요때에 비해서 수익률이나 상품의 기능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나아졌나요? 어때요? 네, 아무래도 1세대 변액연금의 상품 구조상의 이제 이러한 한계로 인해서 2010년 이후에 판매된 2세대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1세대 변액연금의 단점을 보완을 했는데요. 우선은 1세대 변액연금의 과도한 사업비가 공개가 되고 이 보험사가 펀드 운용, 그러니까 보험사 그리고 이제 펀드 운용사가 수취하는 사업비가 높으면 반대로 소비자에게는 미래에 받을 적립금, 연금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 보험료 추가 납입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했고 동시에 추가 납입 수수료를 1원도 받지 않는 추가 납입 수수료 0% 상품들이 연이어 출시가 됐습니다. 변액연금 운영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그렇죠. 미쳤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펀드의 경우에도 상품에 따라서 한 상품에 보통 10가지 이상의 다양한 펀드 라인업을 구성을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시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뭐 시장이 안 좋으면 또 약간 수비적으로 또 좋으면은 또 공격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전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연금 적립금을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한 번 적립금이 이만큼 올라갔으면은 그걸 다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그런 스텝업 기능의 상품이나 또는 이제 주식 편입 비율을 아까 그 1세대와 다르게 최대 100%까지 구성이 가능하도록 상품 구조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변화가 된 거고 그리고 또 계단식으로 올려주는 스텝업 기능이라고 하면 앞서는 원금 손실은 안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줬다면 이번에는 최소 손실액을 더 계속 맞습니다. 높여주는 거네요. 네. 설명을 저보다 더 잘하셨는데 이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의 뭐 민원이나 요구를 통해서 점점 개선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변액연금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3세대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어떤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1세대, 2세대와 다르게 됐는지 지난주 동키분과의 제가 상담 사연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사연은 과연 어떤 이야기였는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 건 또 풀고 가야죠. 어떤 사연이었는지까지 듣고 저희가 4부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눠가지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이거는 양희승 전문가의 기준으로 일단 나눠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누고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죠. 왜 이렇게 나누셨는지도 공감이 좀 되고요. 변액 보험이라는 거, 변액연금이라는 거 이런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 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세대로 나눈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1, 2세대와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자, 그러면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볼지 먼저 이분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통신 사업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요즘 매출이 줄어 걱정인데요. 저는 약 3년 전에 그동안 가입했던 보험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보험에서 발생한 해지 환급금을 모아 노후 대비를 위해 일시납 변액연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처음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설계사분이 매월 펀드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가입 후 몇 달 정도 수익률 문자만 보내주시고는 그 이후에는 연락도 잘 안 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최근 주식을 잘 아는 제 친구가 일시납 연금은 한 달 사이에도 적립금이 크게 떨어지거나 반대로 오를 수도 있고 변동폭이 커 위험하다고까지 얘기해서 변액연금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지금 가입 중인 상품이 정말 노후 대비에 적합한 것인지 걱정입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계셨군요.
3년 전에 변액연금, 그중에서도 일시납 변액연금, 그러니까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겁니다. 요거에 가입 중이신 건데 그동안 펀드 관리를 한 번도 안 했다라는 얘기를 주셨어요. 자, 여기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그리고 또 솔루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잠시 후 4부에서 들어보기로 하고,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궁금증 먼저 해소를 좀 해드릴까요? 최명옥님께서 저는 실손을 2006년에 들었습니다. 디스크가 해당이 안 돼서요. 허리가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망설여지는데요.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 이제 실손 보험이 1세대 실손에 가입을 하고 계신 건데, 그렇죠. 1세대 실손의 좋은 점은 이제 그 보험금 청구를 했을 때 거의 100% 다 돌려받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방금 같은 이제 그런 질환에 대해서 과거 상품이다 보니까 또 보장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상품의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질병 특약을 부과하는 거는 어렵고, 디스크를 만약에 보장을 이후에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통 우리가 추간판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 디스크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 추간판 장애에 해당이 되면은 진단비를 주거나 이제 수술비를 지급하는 또 보험들이 특약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은 이게 원체 또 다빈도 질환이다 보니까 뭐 진단비 수술비가 보통 30만 원. 또는 뭐 크진 만 원, 않네요. 네, 한 5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또는 추가적으로는 이제 질병 후유 장애, 과거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추간판 장애에 해당이 되면은 이제 그 경도 뭐 중도에 따라서 질병 후유 장애에도 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약들로 좀 보완을 하시면은 그런 실손에서 받지 못하시는 것들을 좀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보험에 특약을 추가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1세대 보험에서 안 되는 거를 지금 4세대로 변경을 만약에 실손을 하신다면 가능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네. 만약에 실손 전환을 하는 것이 좀 꺼려진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가능한 뭐 진단비, 수술비 등이 가능한 보험이 있으니 저렴하게 따로 가입을 원하신다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두 가지 해답을 알려주셨네요. 만약에 솔루션 두 가지 중에서 뭐 한 가지를 원하실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솔루션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구하나 이하나 님도 말씀 주셨는데요. 4세대 실손으로 바꾼 뒤에 어쩌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MRI를 비롯해서 검사를 많이 받게 됐는데 비급여 검사가 많더라고요. 그 뒤에 갱신 때 100% 상승되는 구간까지 32만 원 남았다. 뭐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안내가 잘 되고 있네요. 그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연 단위로 1년마다 그 실손에 가입하신 가입자 개개인의 네. 그런 비급여 청구 금액을 이제 그게 연간 얼마였는지를 파악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연도에 네. 보험 그 실손 보험료를 인상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할인해 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요인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실제로 내가 병원에 다니다 보면은 뭐 의료비를 얼마 썼는지, 그 중에 또 비급여 의료비가 얼마고 이런 의료비들이 나의 실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꼬박꼬박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요 금액을 넘어가면은 보험료가 100% 상승, 뭐 최대 300%까지 상승. 이런 것들 이제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하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걸 넘게 되면은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면 조금 치료를 잠깐 며칠 미뤄서 뭐 다음 연도에 뭐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증되는 이 구간은 급여 치료비는 해당이 안 되고 비급여 없습니다. 치료지만, 네, 비급여 치료에 치료비만. 대해서만. 그렇군요. 자, 앞서 3부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사연을 하나 들어봤습니다. 혹시 내용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용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이 사연의 주인공은 3년 전에 변액연금 중에서 일시납 변액연금, 요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매월 연금을 납입하는 것이 아니라 목돈을 한 번에 납입하고 쭉 긴 세월 동안 거치를 해두는 상품이죠. 요거에 가입 중이셨는데 그동안에 펀드 관리를 한 번도 안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러다가 잘 아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노후 대비에 변액연금, 일시납 변액연금은 적합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듣고 고민이 이제 시작이 되셨어요. 자, 궁금하네요. 진짜로 일시납 변액연금이 적합하지 않은지도 궁금하고, 이 상품 어떻게 하는지도 좀 솔루션을 듣고 싶고요. 네, 참 그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좋은데 친구를 잘못 따라가면 또 낭패를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이분과 상담을 하면서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이 변액연금 일시납 상품에 꽤 큰 금액을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근데 이 상품이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셨어요. 어쨌든 그 상담을 하면서 다행히 이제 그 사연자분의 친구분이 옆에 계셨는데 그분이 투자에 관심도 많고 주식이나 펀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서 사연자분에게 좋은 조언을 이제 해주셨던 건데 일시납 변액연금의 경우에는 이제 가입 초기에 한 번에 주식이나 채권형 펀드를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 뒤에는 초기에 매수한 그 주식이나 채권 가격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적립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매월 조금씩 펀드를 매수하는 월납 상품, 이제 반대 개념이죠. 대부분 이제 월납 상품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이런 상품에 비해서 수익률과 적립금의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익이 좋으면은 월납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안 좋은 경우에는 큰 손실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상품. 번에 큰 돈을 한 곳에 투자하거나 할 수 네, 있는 일시납 상품은 이제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일시납 변액연금은 그만큼 수익률 관리가 월납에 비해서 어렵기 때문에 노후 대비 연금 목적보다는 5년에서 보통 10년 정도 후에 목적 자금 마련을 위한 용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가입하시고 나서 3년이 넘도록 펀드 변경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주식형 펀드를 이제 100%로 운영이 되고 있는 변액연금이 원금 손실 없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3년 동안 한 번도 펀드 관리를 안 하셨는데 다행히 가입 시점에서 가입을 한 그 펀드가 다행히 손실 없이 운영되고 있는 펀드였다. 천만다행이죠. 그러네요. 진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펀드 수익률이 만약에 안 좋은 거에 처음에 가입을 하셨다. 그럼 진짜 손실률이 굉장히 컸을 거거든요. 큰일 날 뻔했다. 네. 아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기분들 중에도 아마 지금 사연자님하고 같은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는 하는데 금리형 상품보다 수익 괜찮다. 가입하고 나서 펀드 관리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상품 있으면 저부터도 가입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얘기처럼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동기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나서 뭐 수익은 또 내고 싶고 관리하는 것은 또 어렵고 귀찮기도 하고 맞아요. 이렇게 완벽한 금융상품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나의 투자 성향이라든지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찾도록 해야 되겠죠. 이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서 현 시점에서 재무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셨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있어서 목돈이 마침 필요하신 그런 상황에 이 일시납연금을 정리해서 쌓여있는 적립금을 활용하시도록 그렇게 좀 제안을 드렸고요. 네. 사연자님의 투자 성향을 고려해서 변액연금이긴 하지만 연금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잘 유지하신다면 연단위 8%를 연금 적립금으로 최저 보증하는 변액연금을 추천드렸습니다. 연금의 적립금으로 8%를 최저 보증을 한다. 그럼 이게 변액연금이 맞아요? 이게 펀드로 운영이 되는데 수익률은 최저 보증을 한다. 네. 오, 이런 상품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이들 눈이 번쩍 뜨이실 것 같은데. 양의 탈을 쓴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버터. 네. 이제 이러한 유형의 상품들이 변액임에도 불구하고 뭐 금리를 또 이제 적용시켜서 보증해주는 이제 개념인데 2018년경부터 출시된 변액연금의 유형이죠. 이게 바로 3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변액연금은 아시다시피 펀드 실적에 따라서 적립금과 노후연금이 변동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1, 2세대 변액연금을 거치면서 상품의 기능이나 구조가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수익률 관리는 소비자분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일 수밖에 그쵸.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3세대 변액연금은 이렇게 수익률 관리 어려움을 보완하고자 펀드 수익률에 관계없이 연단위 7% 혹은 최대 8%를 보증을 하고요. 변액이 아닌 흡사 금리형 상품과 같은 이제 이런 운영 방식이 추가가 된 것인데요.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45세이신데 지금부터 매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시고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신다고 하면 매월 51만 원씩의 연금을 평생토록 받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매월 50만 원씩 10년을 납입하는데 노후에 비슷한 금액이죠. 51만 원씩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금을 받는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래 건강하게 살수록
이득이네요. 그렇죠. 엄청난. 현재 이 시중에는 이와 같은 연단위 뭐 7%에서 8%를 최저 보증하는 상품이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있는데요.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해서 80세까지 받으신다면 납입 원금은 이제 6천만 원인데 6천만 원 대비 총 연금 수령액은 9,883만 원으로 원금 대비 무려 165%의 연금을 이제 받게 되시는 거고요. 부럽다. 예, 더 오래 사셔서 90세까지 받으신다면 연금 수령액은 1억 6,060만 원으로 원금 대비 268%. 100세까지 사신다면 총 연금 수령액은 2억 2,237만 원으로 원금 대비 371%의 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90세 100세까지 살겠어라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래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65세 이상 인구가 이 25%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현재 기준 평균 수명은 이제 82.7세인데 앞으로 기대 수명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여성이 91세까지 늘어났다고. 네, 맞습니다. 네. 따라서 사연자님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나에게 맞는 변액연금을 꼭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더욱더 중요한 부분. 연단위 8%의 이율은 변액연금을 오랜 기간 잘 유지해서 연금을 수령할 때 적용해주는 이율이고요. 가입을 하시고 나서 중간에 여러 사정으로 해지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8%를 적용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지 시점 당시에 펀드 수익률을 적용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입할 때는 8% 여기에만 네. 이제 보이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8 이것만 보여요. 네. 요즘에 막 2%, 3%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8이야? 오케이 하고 딱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 금액을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금액을 내가 노후까지도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쭉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뒤에 신중하게 가입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한 뒤에 또 제대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까요? 첫째. 현재 가입 중인 변액연금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현재 펀드 수익률과 적립금을 확인해 보자. 둘째. 앞으로 가입할 변액연금. 변액 적합성 진단을 통해서 나의 투자 성향을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연금을 선택하자. 네, 2가지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사이다 시간이었고요. 양희승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새로운 별명을 얻으신 버터 왕자님.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